안녕하세요. 월드패키지 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은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스타트업 캠퍼스에 온 기념으로다가 한 가지 더 저희가 그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르쳐드릴 얘기는 기술 이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네,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중에 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을 한 후에 그것을 회사나 아니면 제3의 업체에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실시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이 기술 이전 계약서입니다. 네, 기술 이전 계약서를 보통 이제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출연연에서 막 그 기술 이전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고 유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럴 때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죠? 네. 뭐 사용 실시권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 이전 계약서 아니면 특허 사용권 계약이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계약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를 주의해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을 실시 허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 이전을 단순히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내용이 다양할 텐데요. 그 내용에 맞춰서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그 아까 사용 실시권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실시. 권리는 권리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보유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권리, 실시할 권리를 이전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권리.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때 어떤 부분을 조심히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기술 이전 계약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잔열 효과를 내는 어떤 제품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그 기술을 이전을 할 때 어느 법인까지 이전을 할지 특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술 이전을 받는 곳은 이곳까지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나는 그 기술까지는 이전할 생각이 없었고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개발할 때 어디까지 개발할지 어디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거죠? 네, 기술은 사실 화학이라든지 기계 그리고 전기 분야 등으로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특성에 맞게 기술을 정의하고 또 제공할 기술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또? 네, 두 번째로는 기술 이전의 방법과 기술료에 대해서 특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이 단순히 실시권을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독점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또 기술료도 많이 다르게 될 것인데요. 기술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일시금으로 주는 성급 기술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하여서 매출을 내는 것에 대한 로열티, 즉 경상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술료를 많이 주고 그 후에 경상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을지 아니면 처음 기술료는 적게 주지만 매출액에 따라서 몇 %를 부여할지 최저 로열티는 얼마로 할지 이런 것들이 기술 이전의 내용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기술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을 받아놓고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같이 쓰고 있고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독점적인 기술 실시권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도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독점적인지 아닌지 배타적으로 우리가 그것만 쓸 수 있는 건지 그죠? 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하기로 하였으면 기술 이전을 문서나 기타 자료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게 기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기술 지원을 어느 시기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저희도 이제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똥은 되는데 불안정할 때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되고 저럴 때는 안 되고 뭐 네. 블루투스 기술이다 그러면 블루투스 페어링이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죠. 그게 너무 잦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술 내용에 따라서 월 1회 정기적으로 기술 지원을 받으면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은 선급 기술료를 받는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을 받고 그 후에는 정기적인 미팅을 할 것인지 이것은 이제 기술의 내용과 관련해서 기술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당사자들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로는 비밀유지 조항과 지식재산권 조항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술 이전이 독점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 누가 어느 정도의 비밀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전되는 기술이 특허나 상표 내지는 다른 권리로 등록이 되었을 때 그것을 누구의 등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밀유지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악용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죠. 비밀 유출에 관한 문제가
없게끔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 놔야겠죠. 네, 그런 점에서 5번째, 해지와 책임에 관한 조항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기술 유출이 되었을 경우 아니면 어느 일방이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 침해나 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 어떻게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 일방이 타방한테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등등 이런 책임과 해지 조항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 사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이런 거를 침해를 했을 경우에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은 있지만 처벌 조항을 잘 안 넣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 사실 다툼의 요지가 되죠. 안 된다라고만 했는데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죠. 네. 그럼 법적 분쟁이 되니까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일정 부분 조항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기술 이전 계약을 할 때 5가지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술 이전을 내가 하거나 내가 받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하신다면 자신들의 권리를 잘 보호하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서호였습니다. 최하나였습니다. It's delicious.